한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획득한 첨단 엔진 기술의 실체가 충격적으로 공개되었고,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제트 엔진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국방과학연구소 ED는 대전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이 엔진의 성공적 개발을 발표했으며, 이 소식은 특히 5세대 엔진 개발에 연이어 실패한 중국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전해졌습니다. KF-X-E1로 명명된 이 제트 엔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용 엔진으로 평가받았고, 타임지는 한국이 항공기술의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보도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우크라이나의 항공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결합된 결과물로 알려졌으며, 이는 중국의 제-20 전투기용 엔진 개발 지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부터 우크라이나의 항공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왔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와 모토르 시치사로부터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15년 공식 착수 이후 약 10년 만에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F-X-E1은 최대 추력 15,000파운드급으로 설계되었고, 스텔스 전투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저탐지성과 고출력을 자랑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자체 5세대 전투기 제-20에 탑재할 WS-15 엔진 개발에서 반복된 실패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제 엔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KF-X-E1은 전적으로 국산 기술과 국제협력의 결합이라고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의 기여는 비밀에 붙여졌던 핵심 요소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엔진 개발 성공은 동아시아 군사균형을 흔든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는 한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패닉을 반영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KF-21은 원래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사용했지만, 이번 KF-X-E1 개발로 완전한 국산화의 길이 열렸고, 이는 한국 공군의 전략적 자립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부터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며, 한국은 2018년부터 이들과 본격적인 기술 협력을 시작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KF-X-E1은 초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구사항인 초음속 순항 능력을 충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E1은 2026년부터 KF-21에 시험 장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떠오를 신호탄입니다. 중국은 WS-15 엔진의 연소실 문제와 내구성 부족으로 고전 중이었고, 한국의 성공은 중국 방위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의 KF-X-E1은 기술적 독립성과 국제협력의 모범이라 평가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파트너십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엔진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최적화 기술을 적용했고, 이는 KF-X-E1의 높은 연료 효율과 출력 안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KF-21은 스텔스 성능과 첨단 레이더를 결합한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지만, KF-X-E1 탑재로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능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에 놀라움을 표하며, 동북아 항공 전력의 판도가 바뀐다고 경고했고, 이는 중국의 군사적 자신감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KF-X-E1은 15년간의 연구와 협력의 결실이라고 밝혔으며, 약 2조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모토르 시치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고,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기술 교류가 이어진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KF-X-E1은 단발 엔진으로 설계되었지만, 향후 쌍발 엔진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이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엔진을 통해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의 기초를 닦았고, 이는 미국과 유럽 제조사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제22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의 기술적 도약을 목격했으며 이는 중국 공군의 현대화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E1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계획도 검토 중이며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의 엔진 개발은 단순한 군사기술을 넘어 산업적 혁신이라 보도했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KF-X-E1은 고온 터빈 블레이드와 첨단 냉각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설계 노하우와 한국의 제조 기술이 융합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202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엔진 시험 시설을 구축했고 이는 KF-X-E1의 빠른 개발 속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 KF-21 야간 공중급유 성공, 전천후 작전 능력 입증.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이 주간에 이어 야간 상황에서도 공중급유 능력을 입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4일 밤 경남 남해군 상공으로 기동한 KF-21 CJ 4호기가 공군 KC-330을 통해 성공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F-21은 지난해 3월에도 CJ 5호기를 통해 남해상공 공중급유 비행검증을 무사히 끝내면서 4.5세대 전투기다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3. KAI 이즈 착한 재고, 제공품 원재료가 쌓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지난해 말 기준 재고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35.9% 급증했다. 약 2조 3,590억 원 규모로 창사 이래 최대다. 재고가 늘었지만 시선을 수주산업의 특성에 맞추면 나쁘지 않다. 재고의 성격에 따라 성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의 지난해 당기성급금은 1조 9,6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늘었다. 성급금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금액이다. KAI 사업의 특성상 재고자산 확보에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고 관련 지출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봐야 한다. 방산, 항공 등 수주산업은 제품 판매처 및 납기 일정을 정한 뒤 이에 맞춰 생산 일정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재고자산 증가 이후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KAI의 재고 구성은 좋은 편이다. 전체 재고 중 제공품 및 원재료 비중이 87.7%에 달한다. 수주산업에서 제공품은 진행 중인 공정 또는 납기 전 단계의 제품을 의미한다.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지만 곧 매출 또는 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원재료는 생산을 위한 자재, 부품 등 나쁜 재고를 의미하는 항목, 제품, 저장품,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전반적인 현금 흐름을 볼 때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주문 이후 받지 못한 미착 원재료 비율은 8.7%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다. 글로벌 항공산업 호황에 편승하지 못한 일부 협력사들이 엔진, 전자장비 등 일부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AI의 2021에서 2023년 사례에서는 재고, 제공품 원재료 증가가 이듬해 매출 상승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21년과 2022년의 재고 증가율은 각각 10.7%, 20.3%였으며 2022년과 2023년 매출 증가율은 8.8%, 37%였다. 재고자산 확대 기조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익기 사업의 경우 KF-21 양산이 본격화된다. 또 TA-50 블록 2차 양산이 시작된다. 회전익기, 헬기, 부문은 LAH 양산 KUH 파생형 개발 및 양산 소해 헬기 체계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양산에 앞서 부품 발주, 자재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 수출 사업에서는 FA-50PL, 폴란드, 개발 및 생산 FA-50M, 말레이시아 등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보잉, 미국, 에어버스, 유럽, 엠브라에르, 브라질 등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과 다수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민항기 부문의 수주 잔액만 10조 원에 이른다. 다만 수주 사업 및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제기 수출,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의 완제기 수출 물량은 아직 원가를 투입하는 저수익성 구간이라며 완제기 수출분 인도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수주잔액이 본격적인 매출 인식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